안녕하세요. KT 민주동지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먼저 KT 민주동지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 동지회는 KT에서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KT 조합원들의 모임입니다. 저희가 처음이라 좀 서툰 점이 많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원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옥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재판에서 드러난 KT 노사유착의 실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태옥 위원장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옥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 말에 위원장 선거 끝나고 2009년도 이석채 회장이 와서 제가 삼천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에서 텐스트는 우승하고 그리고 한겨울 나고 그리고 해고됐고요. 두 번째 해고됐고 결국은 해고 이후에 KT 노동인권센터라는 시민사회 단체죠. 그래서 이석채 회장의 무지막지한 노동인권 탄압에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고 노동인권센터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예. 2010년도에 해고가 되셨으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제 해고 생활을 해오고 계신 건데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조태욱 집행위원장님의 해고는 당시 이제 KT의 이석채가 이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소위 입성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석채가 KT 내 민주노조 세력을 어떻게 보면 소탕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당시 바로 직전에 노동조합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태욱 후보를 이제 표적으로 해서 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호응고객부문 사장의 재판을 바라보는 어떤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주요 내용, 성격, 그리고 재판을 이제 참관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해고자입니다. 2010년도에 해고돼서 지금 10년째 해고자인데, 일단 해고자는 실업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재판의 전 과정을 제가 방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채용 비리라는 게 회사 측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내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KT가 아주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이런 채용 비리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질렀는지, 그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석채 회장이 당시 이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쟁점화됐었는데, 한쪽에서는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한 측면에서는 채용 비리로 특허청자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했다. 이 양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재판이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시종일관 방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려면 이제 한 두세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먼저 이제 이번 재판에서 드러난 이제 노사유착의 민낯을 위주로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다양한 사례들이 좀 밝혀진 걸 알고 있는데요. 우선 서유열이 이번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성규 전 경영지원실장의 비밀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내용은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된 내용입니다. 검찰의 주신문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KT의 채용 비리가 최초에 드러난 게 이제 한겨레 신문이 2018년 12월 달에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KT 입장에서는 KT의 채용 비리가 일간지에 단독 보도로 일면에 그것도 커다랗게 보도되면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채용 비리가 전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영지원실장 당시에 2018년 말에 경영지원실장이 서유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전화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서유열의 폰으로 한 게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게 서유열의
부인, 아내 되는 사람 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 2차례나. 그리고 약속 장소를 잡은 거죠. 근데 약속 장소를 잡을 때 당부했다고 합니다. 뭘 당부했냐면 집에서 나올 때 반드시 휴대폰을 집에다 두고 나와라. 왜냐하면 휴대폰은 위치 추적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그 신용카드하고 겸용으로 이제 교통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교통카드를 절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그거로 사용해서 약속 장소로 나와라. 이거 뭐 무슨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2차례 만났는데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이 서희열 전 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절대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인 김보연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꺼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심심 당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전혀 언론에 안 나왔죠. 돼왔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성규 지금은 경영지원실장이 아니지만 당시 이제 재판이 시작될 당시에 경영지원실장이고 전화를 해서 서희열 사장한테 어쨌든 이거 위증을 어떻게 보면 교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이나 근데 이제 교사죠. 이게 이석채 회장 전 회장 하에서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석채 전 회장 때 발생된 일인데 왜 현 황창규 회장 체제의 경영지원실장이 서희열 전 사장한테 전화해서 그런 당부를 했을까 이 말씀인 거죠? 그런 질문입니다. KT가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시절에만 채용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방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밝혀졌지만 황창규 회장 체제 하에서 경영고문 14명한테 14명을 로비사단으로 꾸려서 불법적인 로비 활동하고 20억 원을 지출했다라는 것도 크게 보도가 돼서 고발돼서 지금 수사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이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서희열 전 사장한테 연락해서 보자고 한 것이냐라는 거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에 실제 주인공들인 신현옥이나 아니면 황창규 회장하고도 사전 교감하에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서희열 사장이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던 비서관한테 대포폰을 만들어줘서 그게 이제 크게 언론에 나오고 그랬었죠. 네. 마치 꼭 첩보 영화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된 것 같은데요. 이 서희열 전 사장하고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이 노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인물들이죠. 그렇죠. 우리 KT 직원들은 잘 모를 텐데 이 서희열 전 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직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서희열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소위 영포라인의 핵심 실세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석채, 이명박 시절이 벌써 이제 꽤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영포라인이 그게 영남 그리고 포항? 아니죠. 영덕. 영덕인가요? 영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포 라인이고요. 그러니까 서희열 전 사장은 사실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는 별로 빚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MB 정권에서 이석채를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 꽂았죠. 낙하산으로 내려 꽂았을 때 말하자면 업무 인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석채한테 보고도 하고 할 때 말하자면 인수팀 전담반에서 그 전담반의 부단장을 맡았고 서희열이 그때부터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빚을 못 보다가 이제 GSS 부문장을 했죠. 부사장으로 그러니까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바로 이렇게 승진을 했고요. 그게 2009년 1월입니다. 1월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한 1년도 안 돼서 2010년 1월이죠 아마 공고개 뽑은 부문장 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마 KT에서도 있을까요? 엄청나게 하여튼 고속 승진을 한 분이고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자기는
하여튼 이석채 회장과 언제든지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실세였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석채는 이 KT에서 어쨌든 외부에서 온 인사니까 KT 내부에서 자신의 어쨌든 그런 것들 관철시킬 하나의 친복, 대리인 역할들을 이제 자신의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항, 이쪽에 인맥을 갖고 있는 서유열을 이제 픽업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시에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서유열 GSS 부문장 2009년도에 이제 부사장으로 있을 때죠. 그때 KT 노조가 이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작업을 공작을 국정원이 하는데 KT 노사팀하고 같이 거기 고용노동부도 가서 했고요. 그거를 반대하는 당시 제가 민주동지 의장으로서 그 민주노총 탈퇴 공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그걸 빌미로 해서 형사처벌하고 징계를 하고 나서 이제 삼천포로 이제 날렸는데요, 저를. 그 삼천포에서 텐트 노숙하고 있는데 늦은 밤이었습니다. 밤에 서유열 부사장이 당시에 GS 부총장이 술이 얼근하게 이렇게 한 잔 걸치고 저한테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한 50분 정도 통화했는데 저보고 조 박사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민주동지회와 자신과 공개 토론회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공개 토론회를 도고 수련관이든 지리산 수련관이든 어디서 해도 좋다. 오케이 했고요. 제가 제의를 수락했고 그래서 실무 협의를 하자라고 다시 제안을 했는데 답장이 누구한테 왔냐면 노사협력팀의 그 부장이죠. 강신현 부장인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이었는데 공개 토론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가 민주동지를 해체하는 겁니다. 민주동지 해체하고 두 번째 회사를 비방하는 활동 절대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제 전화구 앞에 텐트 노숙하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부호 같은 걸 붙여놨었는데 텐트를 철거하라. 텐트 노숙 철거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요구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적인 고소고발 민형사상 모든 내용들을 다 시화시켜라. 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민주동지회와 사측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였는지 정확히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하여튼 이 민주노조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서유열 당시 GSS 본부장도 한몫한 사람이다. 저희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까지만 지금 이제 서유열 전 사장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노사 관리 이런 것들 또 KT 내에서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동지회라는 세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탄압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력을 쌓고 그걸 통해서 승진까지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가관인데요. 이번 재판에서 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충격적인 폭로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의 현직 지사장이 주총꾼으로 동원이 됐던 사례가 이번 재판에서 밝혀졌다면서요? 예, 이것 역시 이제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오늘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네, 내년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2, 3주 전부 팀장급이나 지사장 아니면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 동원해서 이제 모처에서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이제 예행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그래서 주주총회를 일사천리로 찬성 발언만 듣고 하여튼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거 예행 연습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을 신문하다가 검찰이 신문하는 중에 검찰이 이제 신문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14일자로 당시에 노사 담당 상무였죠. 신현옥이 서유열 사장한테 당시 홍보기 부문 사장이죠. 명칭은 커스터머 부문 사장으로 바뀌었고 서유열 사장한테 메일을 한 통을 보냈고 그 메일을 스크린에 딱 검찰이 게시하고 이제 신문을 한 건데 신현옥이 2013년 2월 14일자로 서유열 사장한테 보낸 메일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항상 이제 연초 그 무렵에는 이제 임원들부터 해서 발령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사장급을 이제 발령을 내야 되는데 이제 강서지사장, 여상원 강서지사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201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경영 실적을 가지고 2013년도 초에 지사장을 유임시킬 건지 자를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강서지사가 2012년도 경영 실적이 최하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메일에 적시하고 경영 실적이 최하위였지만 이번 지사장을 임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근거로? 바로 여상원 강서지사장이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를 잘 케어를 했다. 조직을 케어했다라는. 김성태 의원 지역구가 강서지사거든요. 가양지사입니다. 제가 바로 잡습니다. 여상원 지사장은 가양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양지사도 그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조직을 잘 케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상원 지사장은 매년 개최되는 KT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주총 발언 주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주총회 발언 주도자 공헌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설사 경영 실적이 전 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번에 꼭 좀 지사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주총회를 어디서 주관하냐면 바로 노사팀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래서 그 여상훈 당시 그 가양지사장, 가양지사장이 그래서 연임이 됐나요? 다음에도 그렇죠. 연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더 경영 실적이 꼴찌였는데도 그렇죠. 가양지사장 자리를 다음 해에도 2013년도에도 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용대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의문을 품었던 게 저렇게 충성해서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총 발언을 하면 뭔가 혹시 인사상 특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이 된 거죠. 또 그 메일을 보낸 그 인물이 신현옥. 신현옥이 보냈고 현재 경영관리 부문 그렇죠. 현재도 그러면 현재도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네요.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현옥이 보낸 메일을 서희열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서희열은 그것을 포워딩을 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홍고객 부분 총괄협력팀장 오세길 팀장, 그러니까 서희열 바로 밑에 총괄하는 그 인사 담당 팀장이 바로 오세길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워딩을 하고 그대로 여상원 가양지사장은 지사장으로 다시 선임이 된 거죠. 이 김성태 의원의 부정 채용, 김성태 의원 딸 채용 비리 문제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석채가 김성태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뭔가요?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2012년도 이전부터 해서 2012년도 가을에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 김보연 씨가 불법으로 채용된 게 2012년도 하반기 대졸공채였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하반기에 과연 KT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를 비롯해서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 있었는가 KT와 관련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주 귀에 쏙쏙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들릴 것 같습니다. 2012년도 9월이죠. 9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냐면 국회에서 이 부진인력 KT에서 악명 높게 시행됐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이것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볼까요? 그게 바로 KT 본사에 근무했던 박찬성 전 팀장이 자신이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전담반 5명 안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그 활동을 했다. 기획을 하는 활동을 했다. 라고 이제 양심선을 9월 12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쟁점을 이어왔었지만 9월 12일 날은 굉장한 파장이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KT의 임원진들도 국회로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활동을 했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일주일 후에는 KT가 이제 신임 팀장이나 지사장들 승진하면 그걸 연수원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부당노동행위 교육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9월 19일 날 박찬성 팀장이 그것도 터뜨렸습니다. 은수미 의원하고 함께. 그래서 그 내용 KT가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를 해왔고 교육시키고 실행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KT의 이석채 회장, 그 다음에 교육을 했던 본사 노사팀의 서승교, 이 둘이 노동청에서 그 수사자를 보면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보고를 합니다. 그 적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급박
각박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또 하나 더 2012년도 1월 3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 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3차 그 특별 근로감독이 노동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천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나 그다음에 산업안전법 위반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이 적발이 돼서 2012년 5월 10일자로 이석채 회장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 세네 가지가 완전히 중첩돼서 했죠. 그래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거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국회에 나갈 거냐 아니면 이걸 무산시킬 거냐 하는 그 기로에서 김성태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석채가 이전까지 쭉 벌여왔던 노동 탄압 문제들이 그때 이제 많이 최고점에 왔다, 불거지기 시작했었고 예, 이게 국회의원들도 도저히 이거는 뭐 눈 감아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어쨌든 뭐 국회에서 부서서 이걸 좀 따지자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사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퇴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석채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자신의 우군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때 이제 뭐 KT 노조 출신인 뭐 김성태 의원, 계열사 노조 출신이죠. 계열사 노조 출신이죠. 김성태 의원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채용 비리 문제도 얽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석채 국회 출석이 무산되죠? 그렇습니다. 무산됐고요. 그래서 11년도에 서희열 전 사장의 증언은 11년도 날짜까지 특정할 수 없지만 전반기에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석채 회장과 저녁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래서 KBS 별관 뒤에 김성태 의원 단골 일식집 소도 수사에서 셋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서희열 사장이. 그러니까 서희열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자신의 딸이 지금 계약직을 있는데 이걸 정규직으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서희열 사장이 이제 증언을 한 거죠. 법정에서.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석채 회장이 이제 그 내용을 그 CR 지원실이죠. 국회 대관 담당이었던 박영필 상무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석채 회장까지.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그렇죠. 도움을 줬다. 김성태 의원의 힘으로 잘 방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낸 거죠. 그거를 이제 이석채 회장이 보고 나서 야 1억까지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서 발벗고 뛰는데 딸을 계약직으로 있는 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라. KT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석채를 위해서 뛴 건데 어쨌든 표현은 KT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 딸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미 2012년도 하반기 대졸공채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이제 서류 전형 끝났고 두 번째 인적성 검사 끝나는 상태에서 중간에 태운 거예요. 말하자면. 뭐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그 KT 전 노조위원장도 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게 2012년도 채용 비리 건수 총 12건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게. 그 12건 중에 한번 제가 이거 판결문에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12명이 어떤 내역인지 우리 조합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2012년 상반기 대졸공채에 3명을 불합격됐는데 합격으로 이제 조작해서 입사를 시키는데 그 청탁자가 누구였냐면 손진곤 전 안기부 1차장 했고 권익환 얼마 전까지죠 남부지검장의 장인어른 되셨던 분입니다. 손진곤이라는 전 안기부 1차장의 처조카 손중엄 씨를 1차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된 건데 합격으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허범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부산대학교 석좌교수죠. 그 허범도 전 의원의 딸 허유진 씨를 또
인적성 검사나 그다음에 제2차 2차 임원 면접에서 불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했고요. 세 번째로는 배지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입니다. 이석채 회장이 청와대 근무할 때 아마 같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배지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족인 최종원 씨 또 인적성 검사와 2차 임원 면접에서 불합격됐었는데 합격 처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3명 2012년 상반기 대졸공채에서 네. 이제 불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에 합격으로 조작한 것이고요. 합격으로 조작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하반기 공채 여기에 바로 등장하는 게 김성태 의원의 딸입니다. 예. 김성태 전 한나라당 의원이고 새누리당 그다음 거쳐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김성태 의원의 딸인 김보연 씨 같은 경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 검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태워가지고 합격시켰는데 그 실무자가 그 인적성 검사 중에 인성 검사만 원래 인적성 검사는요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주말에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하루 날 잡아서 하거든. 그렇게 하는 거를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메일로 보내가지고 인성 검사 치르게 한 거죠. 나중에 근데 그 인성 검사를 완전히 그 개판으로 한 거죠. 그래서 불합격이라는 의견을 달아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합격 처리해라 해서 네. 결국 합격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정영 동방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었죠. 그 정영태 그 사무총장의 정은선 씨 같은 경우 1차 실무 면접에 불합격됐는데 합격한 것으로 조작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원래 이석채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 때 경제수석도 하고 네. 그쪽 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기수 전 비서실장의 외손 허여진 씨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와 1차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으로 조작해서 네. 그 다음에 김종선 KTDS 계열사죠. 거기 사장의 딸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는데 합격.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는 아예 보지도 않았. 그리고 인성 검사는 나중에 김보연 씨 모양 온라인으로 이렇게 치르게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으로 조작했고요. 불합격 이렇게 이제 4명, 5명이 2012년도 하반기 공채의 채용 비리 내역입니다. 5명. 불합격된 거를 다 합격으로 조작을 한 거네요. 다 조작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졸 공채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서 이제 합격자를 추려서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그다음에 1차 실무 면접은 이제 팀장 쌤이 이제 면접위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돼야 합격이 돼야 2차 임원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임원 면접에 임원 한 명은 또 외부 인사도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합격이 돼야만 이후 단계로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각 단계에서 다 불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계에 합격으로 처리해서 진행하게끔 조작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2012년도 하반기 대졸 공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아까 질문했던 정윤모 KT노조 전 위원장 관련된 겁니다. 2012년 홍고객 서비스 CS 직군이라고 그러죠. 네. 고졸 공채입니다. 여기에 이제 4명이 그 채용비 해당자가 있었는데 김영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청탁을 한 분입니다. 김무길 씨 같은 경우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 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을 했는데 합격 처리를 했어요. 참고로 대졸 공채하고 다르게 홈고객 서비스직의 채용 절차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졸 공채는 4단계, 고객 서비스직은 3단계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었죠. 거기 청탁을 서성은 씨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과 직무 역량 검사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걸 합격으로 조작해서 처리를 했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KT 노조위원장이었던 정윤모 씨입니다. 네. 정윤모 KT 노조위원장의 청탁으로 이종권 씨 같은 경우 인성 검사와 직무 역량 검사에서 모두 불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격으로 조작해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정윤모입니다. 이게 12명의 총 그 채용 비리 공소장에 등장하는 거 가운데 유일하게
복수 두 명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거네요. KT 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정도 막강한 거죠. 장관보다 낫네요. 그 전에 어디 언론에서 나왔지만 노조위원장 할당목이 20%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 그거에 근접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정인모 KT 노조위원장이 또 김재만 씨를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재만 씨 같은 경우도 역시 인성검사와 직무 역량검사에 불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합격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직에서 또 4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예.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예, 총 12명 말씀해 주셨 이게 그 중에 이제 정인모 위원장이 예. 두 사람을 이제 유일하게 청탁을 한 것이죠. 어떻게 실명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판결문에 다 공개가 된 사항인 판결문 거죠? 있습니다. 예. 판결문에 다 판결문 보고 제가 얘기한 누구나 겁니다.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에 이미 다 공표가 된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KT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KT 말씀이신 직원들은 거죠? 알아야죠. 예. 저렇게 12명이 뭐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처리가 됐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선의의 그런 당연히 있는 것이죠. 피해자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체 방식으로 특히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을 시키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몇 사람은 됐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그런 범죄가 아닐 수 없는데 전 노조위원장도 자신의 그런 이권을 행사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정은모 전 위원장이 11대 12대 총 6년간 이제 위원장을 했었죠. 위원장 당선되자마자 당시 KT 노조가 이석채의 연임을 이제 지지하는 성명을 냈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제 이석채에 대해서 퇴진 요구가 빗발쳤을 때 그거를 퇴진 요구를 비판하면서 이석채를 옹호하는 또 성명을 또 정인모 위원장이 있던 당시 KT 노조가 냈었죠. 2012년도 그러니까 요 사안과 직접 연계해 보자면 2012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근로감독 3차 제3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 노동조합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그렇죠. 촉구해도 이제 부족한 판인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지만 특별근로감독 결과 어쨌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청에서 이석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단 말이에요. 네. 5월 10일자로 2012년 5월 10일자. 그런데 그 노동청에 노동자 KT 노조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달라, 우리 회장님 잘 봐달라. 사실은 그게 아니 뭐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같으면 근로기준법, 산안법 위반하면 엄정하게 처벌을 촉구하는 게 정상적인데 탄원서를 잘 봐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였으니까 이 12명의 채용 비리 중에 2명을 정인모 위원장이 청탁한 거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이석채를 옹호하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결사보위 이런 하는 어용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자신 이권도 챙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인모 전 위원장은 IT연맹 위원장으로서 현직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KT 노조가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 노조뿐만 아니라 KT 노조를 산하 단체로 두고 있는 한국노총도 이게 전 국민적 관심사로 이렇게 진행 가운데 폭로가 됐는데 드러난 사실. 과거에 4.8 밀실합의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용 비리에도 청탁자로 고조시 이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큰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을. 채용 비리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시행해야 되는 직원들도 참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들도 우리 KT 직원분들도 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불법적인 지시를 수행해야 됐던 KT 직원들 이런 비극이 앞으로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유열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 밀실 합의 이런 관행들이 드러난 측면이 좀 있다 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죠? 예, 우리가 익히 이제 소문으로 쭉 들어왔었잖아요. KT 어용노조가 임단협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과 그다음에 회사 관계자가 일본이나 해외 어디에서 만나서 미리 다 이제 약정을 하고 합의 내용 조율을 다 끝내고
협상 과정은 요식 철차로, 그 다음에 마지막, 보여주기식 쇼 한번 이렇게 또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타결하는, 네, 밀실 합의 관행이 있는 거죠. 거의 뭐 이게 관행화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으로만 떠들었던 건데, 이번에 서유열 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서유열 사장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김성태 의원 주장은, 2009년도 5월 14일자 그날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이 같이 만난 날이다.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열 사장의 주장, 2011년, 전반기였다. 그래서, 딸 김보연 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정규직을 요구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거든요. 2009년으로 그게 땡겨져 버리면 만난 시점이, 딸 김보연 씨가 대학 3학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 3학년생인데 무슨 취업 청탁을 하냐. 이 논리입니다. 결국 김성태 의원은. 그래서 그게 이제 쟁점화된 거예요. 2011년도냐, 2009년도냐. 만난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서유열 사장 증언은 그 2009년도 5월 14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이제 초부터 GSS 부문장, 부사장으로 이제 선임됐잖아요. 그래서 노사 관계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서유열 부사장이 당시에. 그래서 5월달 2009년도 본교섭 1차 본교섭이 예정됐던 거예요. 근데 본교섭을 앞두고 본교섭이 수요일, 일요일 날 당시 위원장인 김구현 전 위원장과 점심 약속을 했답니다. 왜 점심을 약속했냐? 2009년도 임단협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검찰이 질문해서 왜 만난 거냐 하니까 2009년 임단협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만나려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서유열 사장이 이제 산행을 좋아한답니다. 평상시 일요일에는 보통 오전 한 10시 정도 이렇게 출발해서 남한산성에 갔다 오는, 그날은 이제 점심 약속을 김구현 위원장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새벽에 남한산성을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등산하다 낙엽을 잘못 밟아서 미끄러진 바람에 넘어져서 우측 이게 부러졌다는 겁니다.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전신 마취하고 약 3시간 이상 큰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5월 10일 날 부상을 당해 5월 13일 날 퇴원했다라는 자료까지 나중에 제출했어요. 진료 기록 자료. 5월 14일 과연 그래서 옷도 제대로 못 입었다는 거예요. 양복도. 그래서 그 본교섭은요. 그럴 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무통제 주사도 이렇게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이 만나는 그 중요한 모임에 시중을 듣는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자리에 그렇게 갈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된 알리바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로 진실공방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KT 노사 그 밀실 야합의 어떤 관행이 그렇습니다. 드러나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됐죠. 어쨌든 이런 관행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그 4.8 밀실 합의로 우리 8,304명을 구조조정한 그러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뿐만 아니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인단협 때 이제 백지임하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백지임이 말이 됩니까? 그 고가연봉제 인사고가에 의한 직권면직제도를 도입하잖아요. 그 여파 어쨌거나 김성현 조합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까지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2013년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4.8 밀실합이 있었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단체협약의 쉬운 정리해고 조항을 노동조합의 안건으로 상정을 보내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걸 하려다가 당시 민주동지회를 비롯한 이 조합원들 한 달 넘게 투쟁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철회시킨 바가 있죠. 어쨌든 이런 밀실 야합 이런 관행들은 절대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석채는 김성태 의원하고 둘이 뇌물 관련해서도 재판이 추가로 진행 중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12명 안에 이제 김성태 의원 딸 김보연 씨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채용비리 업무방해,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한 10차례 이상 공판이 열렸고,
그다음에 20여 명 이상 증인 신문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 30일 판결을 했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그다음에 서희열 사장과 김상효 인재경영실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인사 담당 상무였던 김기택 상무 같은 경우 벌금 700만 원을 부과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남부지법에서 10월 30일 날 선고가 돼서 피고인들이 항소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이미 계류 중이고요. 이와 분리해서 김보연 씨, 김성태 의원의 딸 김보연 씨를 채용한 문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말고 이거는 뇌물죄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다시 뇌물죄로. 그래서 김성태 의원 같으면 뇌물공여, 이석채 회장을 뇌물공여,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쭉 진행된 건데 7, 8번 진행됐고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2월 20일 날 마지막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예. 네. 나중에 그 재판 관련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예.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석채가 KT에 와서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KT 노동자들로서는 이석채가 저지른 그런 비리 경영과 또 노동 탄압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준 그 장본인 이석채가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로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1년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일단 이번 방송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오늘 조태혁 집행위원장님의 생생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재판 과정을 제가 전체 과정을 방청을 하면서 KT의 아주 내민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저질러지는지 일면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이번에 12명 기소된 거는 다 사실 관심 지원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그 언론에 비쳤지만 소위 내부 임원들이 그거를 소위 이제 내부 임원 추천자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관심 지원자, 그다음에 내부 임원 추천자 그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내부 임원들이 추천 그 사람들도 채용이 다수가 됐다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판결문에 나오는데 2011년도 이런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쭉 있어 왔을 것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지금 공소시효가 벌써 2013년도 채용 비리 건은 공소시효가 지납니다. 업무방해 7년. 그래서 제가 지금 CEO 후보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CEO가 된다. 이거 전수조사에서 일벌백계로 네. 엄중 문처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에 네. 하여튼 KT의 이 채용 비리 문제, 불법 경영, 그다음에 부당노동 이 부분과 관련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관련에 대한 문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사실 빙산의 일가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썩어 있는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야지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또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 고마워. 다음에 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